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보도합니다. 먼저 수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조보경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 기자, 어제 뉴스룸에서 남욱 변호사가 귀국할 의사를 밝혔는데 오늘 정부가 결정한 내용이 있죠? 외교부는 오늘 남욱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검찰로부터 공문을 접수받은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여권 반납을 명령하고 또 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적색 수배 같은 추가 조치는 아직 하지 않은 걸로 파악됩니다. 네, 화천대유의 소유주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 심사가 내일 열리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립니다. 김 씨 구속영장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100억대 피해를 끼쳤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규정에 따라 배당금을 받은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느냐 등을 다툴 걸로 보이고요. 특히 뇌물을 줬다는 혐의와 관련한 700억 약속을 치열하게 다툴 걸로 보입니다. 이 돈에 대해서 유 전 본부장은 농담이다. 또 김만배 씨 측은 일부러 과장되게 말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제 전달된 걸로 알려진 5억의 성격을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영장 심사에서 중요한 게 보는 게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또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있는지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지 등인데 영장 발부 여부는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건 뇌물 혐의와 관련한 증거들이 얼마나 확보됐는지인데요. 검찰은 유동규 씨가 구속된 만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바꾼 휴대폰을 창문 밖으로 던진 유동규 씨처럼 김만배 씨도 최근에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전화번호를 바꿨는데요. 이런 행위들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김 씨 측은 출석 요구에 응했고 또 한 번밖에 조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구속된 사람인데 유동규 전 본부장 조사 오늘도 이어졌나요? 당초 오늘 오후 조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취소됐습니다. 유 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데요. 구치소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당분간 유동규 씨에 대한 조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보경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남욱 변호사가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털어놓은 이야기들은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을 차명으로 보유했다고 의심되는 그분이 누군지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습니다. 이른바 50억 원 클럽이 실제로 있었을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렸습니다. 모두 7명에게 줄 350억 원을 누가 얼마씩 분담하느냐를 놓고 내부에서 싸움이 붙었다고 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약정했다는 700억 원 약정설도 남욱 변호사는 직접 들었다고 했습니다. 주로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의 문제에 집중된 답변이었습니다. 반면 본인에 대한 질문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빠져나가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50억 원 클럽설에 대해서 김만배 씨는 최근까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처음엔 좋아하는 형님들이라고 했다가 검찰에 소환될 때 방어권 차원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남욱 변호사는 JTBC 인터뷰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클럽 발언과 같은 얘기를 김 씨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했습니다. 김만배 회장이 350억 로비 비용이 든다는 얘기, 비용 문제로 다툴 때 되게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50억씩 7분한테 350억을 주기로 했다는 그 얘기 말이에요. 7명의 이름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기사에 보시면 다 나오는 분들 이름을 저도 그때 다 들었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50억 클럽설에 오른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50억 약속 그룹으로 언급된 분들입니다.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전직 대법관과 특검, 민정수석 등 고위직을 지낸 변호사들입니다. 이들 대부분이 본인 또는 자녀가 화천대유에서 돈을 받고 인연을 맺었습니다. 정치권 등에선 이들이 김 씨의 로비 창구거나 대장동 개발 사업 등과 관련한 분쟁 해결 고문단이란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 변호사는 어제 350억 원이 로비 자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경찰에 나오면서 이들을 조언을 해주는 형님들이라고 했습니다. 대가성은 없었고요. 그냥
저랑 친하게 제가 잘 좋아하던 형님들인데 하지만 검찰에 나와선 이들의 역할을 다르게 말했습니다. 호화 법률 고문단은 왜 고용하셨고 그분들 역할은 뭔가요? 호화 법률 고문단은 아니고요. 그냥 저희 방어권 차원에서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란 취지입니다. 화천대유 측은 그런 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법률 고문단과 50억 클럽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검찰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지구의 문화재 문제를 해결해주고 받은 게 아니냐는 걸 의심하는 겁니다. 검찰은 최근 문화재청 관계자들을 조사했습니다. 곽 의원은 도움을 준 것이 없다, 로비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 50억 원도 뇌물로 받습니다. 곽 씨는 2015년부터 화천대유에서 일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장동 부지에서 문화재가 나오며 사업이 지연될 처지에 놓였는데 이 문제 등을 본인이 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퇴직금 50억 원은 그 대가로 정당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문화재청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허가한 건 2017년, 곽 의원이 문화재청을 감독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일각에서 아빠 찬스를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검찰도 이런 점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사업을 검토한 문화재청 관계자들을 지난 7일 불러 조사했습니다. 곽 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로비를 받지 않았으며 어떤 일에도 관여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했다는 녹취록에도 자신의 로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실체가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문화재청도 외압이 없었다면서 통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경기 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이던 곽상도 의원 뇌물수수 혐의 사건도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